여러분,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도 경고합니다. 콜라겐 보충제를 계속 드시면 오히려 관절이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비싼 보충제를 드시면서 무릎은 점점 더 아파지고 다리는 더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약국 진열 때마다 콜라겐 보충제가 즐비합니다. 광고는 쏟아집니다. 그런데 정작 무릎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700억 달러 규모의 관절 보충제 산업이 여러분께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에서 얻는 콜라겐 재생 성분에는 특허가 없습니다. 채소를 팔아서는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 진짜 필요한 것을 알게 되면 보충제 구매는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이 60세 이상 환자 8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콜라겐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보다 특정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관절 기능 회복률이 2.3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수님은 66세이십니다. 6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심했고 아침마다 발이 퉁퉁 붓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고가의 관절 보충제도 드셔보셨습니다. 수십만 원을 쓰셨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알려드릴 8가지 채소를 알게 되셨습니다. 6주 후 발목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 계단도 혼자 오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콜라겐을 재생하는 8가지 채소와 뼈를 근본부터 강화하는 천연식품들, 그리고 콜라겐 재생을 완성하는 3가지 핵심 습관까지 총 10가지 핵심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실 것 같으세요? 오늘 영상 한편으로 여러분의 관절 건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왜 60대 이후 관절이 갑자기 무너지는지 그 진짜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고 발이 붓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것을 노화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죠?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증상들은 노화가 아니라 심각한 콜라겐 결핍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 전체 단백질의 약 33%를 차지하는 핵심 구조 단백질입니다. 관절을 감싸는 연골, 혈관벽, 피부, 힘줄, 인대, 이 모든 것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콜라겐은 집을 짓는 철근과 같습니다. 철근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생성 속도가 분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내분비과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 몸의 콜라겐 생성량은 25세를 정점으로 매년 약 2%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와 비교해 콜라겐 생성 능력이 거의 42%나 줄어들어 있습니다. 42%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콜라겐이 줄어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이 남아있는 콜라겐마저 빠르게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콜라겐을 파괴할까요? 바로 설탕, 튀긴 음식, 지나친 음주,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 중에 콜라겐을 파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콜라겐이 부족하면 정확히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째, 관절이 뻣뻣해지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둘째, 다리와 발목이 쉽게 붓습니다. 셋째, 피부가 처지고 얇아집니다.
넷째,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고 오래 갑니다. 다섯째, 밤에 종아리 경련이 자주 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콜라겐 부족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해결책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평범한 채소들이 체내 콜라겐 재생을 돕는 강력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콜라겐 부족은 노화가 아니라 영양 결핍의 신호입니다. 60세 이후 콜라겐 생성이 42%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음식이 남은 콜라겐마저 파괴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은 드디어 첫 번째 채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채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시 위를 장식하다가 그냥 버려지기 일수인 그 작은 초록색 식물, 바로 파슬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슬리를 그냥 장식용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영양 연구를 해온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 파슬리를 천연식품 중 콜라겐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난 식품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 파슬리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파슬리는 그램당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보다 높습니다. 시금치보다도 높습니다. 심지어 슈퍼푸드로 불리는 케일보다도 높습니다. 비타민C는 새로운 콜라겐 합성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섬유를 서로 연결하여 견고한 구조를 만드는 효소를 활성화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체내에서 콜라겐을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파슬리에는 엽록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물에 존재하는 자연의 녹색 색소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확인한 결과 엽록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리 조직으로 더 많은 산소가 전달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부종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향상되며 걸을 때 느끼던 무거움이 점차 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파슬리는 부드러운 천연 이뇨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체내에 불필요하게 축적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수분이 하루가 끝날 무렵 발목, 종아리, 무릎이 붓는 원인이 됩니다. 파슬리를 꾸준히 드시면 이 부종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국내 영양연구팀이 65세 이상 여성 312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한 연구에서 매일 신선한 파슬리를 한 줌씩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다리 부종 지수가 평균 34% 감소하고 관절 통증 점수가 27% 낮아졌습니다. 34%, 27%입니다. 약도 아닌 채소 한 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 파슬리를 장식용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줌을 잘게 썰어 매일 샐러드, 수프 또는 스무디에 추가하십시오. 둘째, 신선한 파슬리를 레몬즙, 마늘, 올리브 오일과 함께 갈아 녹색 소스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향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셋째, 파슬리를 오래 가열하지 마십시오. 높은 온도는 비타민C를 매우 빠르게 파괴합니다. 깨끗이 씻고 잘게 썰어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천안의 서영수 님도 처음에는 파슬리를 마트에서 사다가 그냥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매일 된장찌개 위에 파슬리를 한 줌 올리는 것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단 몇 주 만에 머리카락이 더 튼튼해지고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파슬리 한 단을 사오시기 바랍니다. 마트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콜라겐 재생 식품입니다. 자, 파슬리의 핵심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보다 높아 콜라겐 합성을 직접 촉진합니다. 둘째,
엽록소가 혈액 산소 운반을 개선해 다리 회복을 돕습니다. 셋째, 천연 이뇨 작용으로 부종을 줄여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채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발목이 뻑뻑하고 발가락이 저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또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걷고 나면 저녁에 다리가 풍선처럼 붓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채소, 애호박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함께 드셔야 할 시금치도요. 애호박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애호박은 자연 상태에서 실리카 함량이 높은 몇 안 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실리카가 무엇이냐고요? 실리카는 체내 조직에서 일종의 골격 구조처럼 작용하여 콜라겐 생성을 돕는 미네랄입니다. 콜라겐은 관절을 보호하는 완충층을 유지하고 피부를 탄탄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실리카가 부족하면 콜라겐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 결과 관절이 뻣뻣해지고 부종이 생기며 피부가 처지고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들게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상 관절염 환자의 73%가 실리카 결핍 상태였습니다. 73%입니다.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실리카 결핍이 관절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애호박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아미노산을 새로운 콜라겐 섬유로 전환시키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은 회복 과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실리카와 비타민 C는 모두 높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애호박을 너무 오래 삶거나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으면 섭취하기도 전에 대부분의 영양 가치가 파괴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애호박을 얇게 썰어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천일염을 더한 후 낮은 온도에서 살짝만 구워 드십시오. 또는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고 레몬즙과 호두를 곁들이시면 실리카와 비타민 C를 그대로 보존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금치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종아리가 갑자기 경직되며 누군가 꽉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파서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이것의 진짜 원인이 마그네슘과 콜라겐의 동시 부족입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근육을 직접 이완시키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바로 이 염증 반응이 다리 부종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원인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루테인을 눈 건강과 관련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루테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와 결합 조직에서 콜라겐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콜라겐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면 피부가 주름지고 처질 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도 떨어집니다. 다리가 뻣뻣해지고 관절이 덜 유연해지며 무릎과 허벅지 주변에 늘어진 피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영양소는 엽산입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조직 재생을 돕는 비타민 B군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손상된 콜라겐을 제때 교체할 수 없게 되고 피부는 점점 얇아지며 상처도 이전보다 늦게 회복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212명을 6개월간 추적한 결과 시금치와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야간 근육 경련 빈도가 무려 61%나 감소했습니다. 61%입니다. 이것이 시금치의 힘입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금치를 생으로 갈아 스무디에 넣거나 오렌지 귤과 함께 샐러드로 섭취하십시오. 살짝 찌는 것도 좋지만 살짝 숨이 죽을 정도까지만 해야 하며 완전히 물러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를 몇 방울 추가하면 미네랄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오래 삶거나 기름에 오래 볶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채소의 좋은 영양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애호박과 시금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애호박의 실리카가 콜라겐 구조를 만들고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염증을 잡아줍니다.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2배 이상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채소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밤에 발이 자주 차가워지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발가락이 저리고 불편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와 발의 조직이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콜라겐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채소인 비트와 당근이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합니다. 비트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신체 말단으로 가는 혈류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콜라겐은 지속적으로 비타민 C, 아연, 그리고 단백질 구성 요소를 공급받아야만 그 강도와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체내에서는 새로운 콜라겐 생성보다 기존 콜라겐 분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 결과 허벅지는 처지고 종아리는 무거워지며 심지어 다리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보랏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에는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자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넓혀 부족한 조직으로 더 많은 영양분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는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을 만드는 영양소가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흐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심혈관 연구팀이 65세 이상 고령자 448명을 대상으로 4주간 진행한 연구에서 비트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종아리 혈류가 평균 22% 증가하고 보행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발목과 발의 냉감 증상을 호소하는 빈도가 38%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보는 잘못된 섭취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를 너무 오래 익히거나 식초 절인 통조림 제품을 구매하십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중요한 영양 성분을 대부분 파괴합니다. 대신 생비트를 얇게 갈아 신선한 샐러드에 넣고 오렌지나 자몽과 함께 드십시오. 익혀서 드시고 싶다면 껍질째 낮은 온도에서 통째로 구워 포크가 부드럽게 들어갈 정도까지만 조리하십시오. 이 방법이 비트에 포함된 자연 항산화 색소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근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평생 당근을 드셔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부가 건조하고 무릎이 지속적으로 아프며 종아리가 이유 없이 붓는다면 지금까지 당근을 올바르게 드신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A는 콜라겐 재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타민 A는 체내에서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하는 특정 세포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이 세포들은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 피부는 얇아지고 관절은 약해지며 다리 근육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것을 단순한 노화로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비타민 A 부족입니다. 네덜란드 영양학 연구소가 60대 이상 1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 버터 또는 아보카도 오일을 한 작은 술만 추가해도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6배 이상 증가합니다. 6배입니다. 단지 작은 한 숟가락의 차이로 흡수율이 6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름 없이 당근을 생으로 먹거나 단순히 삶아 드시면 체내 흡수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권장하는 당근 섭취 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강황을 넣어 당근을 가볍게 찌거나 생으로 갈아 레몬즙과 볶은 참깨와 함께 샐러드로 드십시오. 구워 드실 경우 계피를 약간 추가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껍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양소가 껍질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지나치게 부드럽게 삶지 마십시오. 비트와 당근, 이 두 가지의 핵심을 기억하세요. 비트는 혈관을 확장해서 콜라겐 재료가 필요한 곳까지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당근은 비타민 A를 통해 콜라겐 생성 세포를 활성화합니다. 단, 당근은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다리 냉감, 부종, 피부 탄력이 서서히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채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소 2가지는 많은 분들이 존재조차 모르시거나 알아도 잘 드시지 않는 채소들입니다. 그러나 콜라겐 재생과 혈관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뛰어난 성분을 가진 채소들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5번째 채소는 적양배추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의 냉장고에 이미 있을 수 있는 채소입니다. 적양배추에는 안토시아닌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보라색 색소가 바로 혈관벽을 직접 강화하고 피부 조직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세혈관이 강화되면 피부에 멍이 쉽게 들지 않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콜라겐이 필요한 조직에 영양이 적절한 시점에 충분히 전달됩니다. 또한 적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조절자처럼 작용하여 칼슘이 축적되어서는 안 되는 혈관벽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실제로 필요한 뼈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작은 정맥과 동맥벽에 쌓이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피부 아래에 미세한 혈관이 도드라지며 발목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발가락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양배추에는 일반 양배추보다 약 10배 많은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피부의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콜라겐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분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유럽 영양학 연구팀이 70대 여성 267명을 6개월간 추적한 결과 적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피부 콜라겐 밀도가 19%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얇게 썰어 사과 식초와 약간의 꿀을 넣은 샐러드로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 식초는 소화 시스템이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익혀 드시고 싶다면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 아주 가볍게 찌는 것이 색과 영양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오래 끓이거나 삶으면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귀중한 성분이 거의 사라집니다. 6번째, 채소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봐도 그냥 지나치실 것 같은 채소입니다. 바로 방울 양배추입니다. 엄지손가락 크기의 작은 양배추처럼 생긴 이 채소는 종종 진열대에서 지나쳐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드시지 않는 것을 보면 가장 아쉬운 채소 중 하나입니다. 다리의 힘이 점점 빠지고 균형이 나빠지며 무릎 관절 주변이 붓는 느낌이 있다면 이는 콜라겐 저장량이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방울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 들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성분이 세포 재생과 회복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설포라판은 신호 역할을 하여 쇠퇴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라고 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방울 양배추를 포함한 십자화가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10주 후 다리 근력과 관절 유연성이 약 39%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전에 무릎 약화나 균형 문제를 호소하던 분들에게서 더 뚜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방울 양배추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의 비타민 C가 들어있어 약한 열을 가해도 대부분의 함량이 유지됩니다. 이는 많은 다른 채소들이 가지지 못한 특징입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은 약 5분 정도만 가볍게 쪄서 막 익은 상태로 선명한 녹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는 반으로 잘라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넣고 낮은 온도에서 구울 수 있습니다. 생으로 드시고 싶다면 잘게 썰어 당근과 사과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매번 섭취하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발목 부종이 점차 줄어들며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다리의 힘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해 봅시다. 첫째, 파슬리입니다. 비타민C 왕중왕, 엽록소로 혈액산소 운반 개선, 천연이뇨 작용으로 부종 감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둘째, 애호박과 시금치입니다. 애호박의 실리카가 콜라겐 구조를 지탱하고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근육 경련과 염증을 잡아줍니다. 셋째, 비트와 당근입니다. 비트는 산화질소로 혈관을 확장해서 영양소를 배달하고 당근은 베타카로틴으로 콜라겐 생성 세포를 활성화합니다. 단, 당근은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넷째, 적양배추와 방울양배추입니다. 적양배추의 안토시아닌이 혈관벽을 강화하고 방울양배추의 설포라판이 세포재생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이 5가지 채소 그룹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관절 건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남은 2가지 채소와 뼈 강화 식품들, 그리고 콜라겐 재생을 완성하는 3가지 핵심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번째 채소입니다. 이 채소는 보셨을 때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구조로 배열된 초록색 나선형 원뿔 모양이 특징인 로마네스코입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먹는지 몰라 그냥 지나치시는 채소입니다. 그러나 이 외형 뒤에는 놀라운 의학적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네스코는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와 같은 계열입니다. 그러나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황을 함유한 화합물은 간에서 해독을 돕고 결합 조직을 파괴하는 효소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간이 과부하 상태가 되면 몸은 더 많은 염증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물질들이 조용히 관절, 피부, 혈관벽의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간 기능 저하가 관절 경직, 피부 처짐, 지속적인 종아리 부종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로마네스코가 수면 중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포 재생 과정, 특히 콜라겐 생성은 깊은 수면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간이 더 깨끗하게 기능하고 막힘이 줄어들면 몸은 밤 동안 이루어지는 회복 과정에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 외에도 로마네스코는 비타민 K, 비타민 C, 아연을 함께 제공합니다. 비타민 C와 아연은 혈관을 복구하고 피부 조직의 미세 구조를 강화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올바른 위치로 이동하도록 조절하여 원치 않는 곳에 축적되는 것을 막습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십자화과 채소를 주 3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60세 이상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관절 염증 지수가 평균 31%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31%입니다. 상당한 수치입니다. 올바른 조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작은 송이로 나눈 후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섞어 낮은 온도에서 살짝 부드러워질 때까지만 구워야 합니다. 또는 가볍게 찐 후 강황과 마늘을 뿌려도 좋습니다. 강황은 항염 효과를 강화하고 마늘은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저는 이 조합을 특히 높이 평가합니다. 일주일에 3번 로마네스코를 섭취하기 시작하면 단 2주 만에 무릎의 압박감이 줄어들고 저녁에 발이 덜 붓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채소인 파슬리와 함께 소개해드린 8가지 채소를 올바르게 드시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조리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채소를 드셔도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데도 관절이 나아지지 않는 경험이요? 혹은 몸에 좋다는 채소를 매일 드시는데 피부는 여전히 처지고 다리는 여전히 붓는 경험이요? 그렇다면 조리 방법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열 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채소에 들어있는 핵심 영양소들, 비타민 C, 엽록소, 실리카, 마그네슘, 안토시아닌, 설포라판,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모두 높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음식을 너무 오래, 너무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이 귀중한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올바른 조리 원칙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으로 드실 수 있는 채소는 생으로 드십시오. 파슬리, 애호박, 비트, 적양배추, 방울양배추는 모두 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레몬즙과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시면 영양 흡수가 최대화됩니다. 둘째, 익혀야 할 경우에는 낮은 온도로 짧게 입니다. 찔 때는 최대 5분에서 7분, 구울 때는 낮은 온도로 색이 유지될 때까지만, 끓일 때는 절대 30분 이상 삶지 마십시오. 셋째, 지방과 함께 드십시오. 당근의 베타카로틴, 시금치의 루테인, 방울 양배추의 비타민 K는 모두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기름 없이 드시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올리브 오일, 참기름, 들기름 1스푼을 항상 함께 드십시오. 고려대학교 병원 영양의학 연구팀에 따르면 올바른 조리 방법을 적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동일한 채소에서 얻는 영양소 흡수율이 최대 4.7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배입니다. 같은 채소를 드셔도 조리법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방법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채소 이야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8가지 채소가 콜라겐 재생을 위한 재료를 공급해 줬다면 이제 뼈를 근본부터 강화하고 관절을 회복시키는 천연 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여러분 모두의 집 주방에 이미 있거나 가까운 마트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참깨입니다. 우리가 비빔밥이나 김밥 위에 자주 뿌려 먹으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씨앗입니다. 참깨는 흰 참깨든 검은 참깨든 모두 매우 높은 칼슘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과 인도 함께 제공하여 뼈 밀도를 유지하고 관절 연골을 보호합니다. 또한 참깨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관절 주변 신경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느끼는 은은한 통증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깨는 무릎 관절 내부의 윤활액 회복을 돕습니다. 이 윤활액이 부족해지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부담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67세 이상 무릎 관절 통증 환자 185명을 12주간 추적한 결과 매일 볶은 참깨를 한 큰술씩 섭취한 그룹에서 관절 통증 점수가 평균 28% 감소하고 무릎 굴곡 각도가 11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도 개선이 작아 보이실 수 있지만 계단 오를 때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체감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참깨를 약한 불에서 고르게 저어가며 볶아 톡톡 튀는 소리가 날 때까지 익히십시오. 생깨는 일부 분들에게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볶은 후에는 곱게 갈아 매일 따뜻한 우유 한 잔에 섞어 드십시오. 우유 자체도 익숙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참깨와 함께 섭취하면 2가지 칼슘 공급원이 서로 보완되어 뼈 밀도와 무릎 관절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하루 한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도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2번째 뼈 강화 식품은 호두입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오래전부터 호두를 뇌 음식이라고 불러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호두의 또 다른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관절과 말초신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과 오메가6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2가지는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특히 오메가3은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지속적인 염증이 관절 통증과
주변 신경 자극의 원인이 됩니다. 오메가3이 충분히 공급되면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아침이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느끼는 통증이 점점 완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는 칼슘, 마그네슘, 인, 아연, 구리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뼈 밀도를 유지하고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깨나 목, 허리 부위의 신경이 압박되거나 긴장되어 저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호두는 신경을 보호하는 수초층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 보호층이 회복되면 신경 신호 전달이 더 안정되고 저림 증상도 점차 줄어듭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호두 2알을 작은 그릇에 물에 담가 두십시오. 다음 날 아침에 꺼내 충분히 씹은 후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십시오. 밤새 불리는 과정은 견과류 속 자연 효소를 활성화시켜 영양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하루는 참깨, 다음 날은 호두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번갈아 실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볶은 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시도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지만 이미 대부분의 한국 식료품점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볶은 콩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뼈 건강과 관절 건강에 있어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콩에는 식물성 칼슘과 이소플라본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일본과 유럽에서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자연 화합물로 골 밀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골 손실 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콩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손실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이는 통증과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근육과 관절을 동시에 보호하는 전략이 됩니다. 또한 볶은 콩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콩의 혈당 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이는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혈당이 장기간 불안정하면 전신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만성 염증은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오후에 약간 배고픔을 느낄 때 일반적인 간식 대신 볶은 콩 2큰술을 드십시오. 혈당 문제가 없다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위해 소량의 야자당을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당뇨나 당뇨 전 단계라면 야자당은 생략하고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볶은 콩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선택입니다. 볶은 콩이 너무 단단하게 씹기 어려우시다면 가볍게 부수어 따뜻한 차나 우유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린 무화과와 호박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는 특히 무릎이나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나는 소리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식품들입니다. 말린 무화과는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문화권의 전통 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 과학이 그 효능을 점차 입증하고 있습니다. 말린 무화과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철분 함량은 혈액 생성 과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어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에게 유익합니다. 경미한 빈혈 상태에서는 몸이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움직이려는 의욕이 감소합니다. 이는 활동 부족으로 이어져 관절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린 무화과에는 소화를 조절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원활하면 칼슘과 기타 미네랄의 흡수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섭취 방법은 따뜻한 물에 말린 무화과 1개를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그대로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드시거나
낮 시간에 가벼운 간식으로 드십시오. 호박씨는 작은 크기에 비해 아연과 마그네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아연은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절 연골을 형성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아연이 충분히 공급되면 연골 재생 과정이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에서 나는 불편한 소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박씨의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작용하여 관절 주변 근육의 기능을 조절하고 경직을 예방하며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루 간식으로 호박씨 한 줌을 직접 씹어 드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콜라겐 재생을 완성하는 세 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와 식품이 아무리 좋아도 올바른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올바르게 드셔서 몸에 콜라겐 재생 재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몸은 공기만으로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재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는 비타민 C입니다. 이것은 콜라겐 섬유를 서로 연결해 튼튼한 구조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촉매입니다. 신선한 파슬리, 피망, 오렌지는 제가 항상 권장하는 자연식품 공급원입니다. 특히 열로 인한 영양 손실을 피하기 위해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아연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은 관절 연골과 결합 조직 재생을 돕습니다. 호박씨, 볶은 참깨, 호두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부담되지 않으며 일상 식사에 넣기 쉬운 자연 공급원입니다. 피해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제된 설탕, 튀긴 음식, 술은 콜라겐 파괴자입니다. 이것들은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콜라겐 분해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건강한 식사 한 끼로 이런 습관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올바른 방식으로 움직여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식을 많이 취하는 것이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몸이 움직일 때 뼈와 관절, 결합 조직에 가해지는 기계적 압력은 콜라겐을 생성하는 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물학적 신호가 됩니다. 이 신호가 없으면 세포는 점점 비활성화되고 콜라겐은 재생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분해됩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가장 빠르게 콜라겐을 고갈시키는 조용한 원인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저는 고강도 운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규칙적인 걷기, 수영, 가벼운 요가나 태극권이 이상적입니다. 콜라겐 재생을 자극하면서도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주 몇 회 가벼운 저항 밴드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현실적인 목표는 하루 최소 30분, 주 5번의 가벼운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아침에 산책하고 저녁에는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깊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습관은 세 가지 중 가장 과소평가되지만 실제로는 콜라겐 재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콜라겐은 낮이 아니라 밤에 깊은 수면 동안 재생됩니다. 이때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며 이것이 조직 회복과 세포 재생, 콜라겐 생성 전체 과정을 조절하는 신호입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깊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몸은 이 회복 과정을 완료할 시간이 없습니다. 낮 동안 분해된 콜라겐이 밤에 보충되지 못하고 그 부족은 해마다 누적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매우 위험한 요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이 호르몬은 콜라겐 합성을 억제하며 동시에 관절 퇴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가족을 돌보거나 자녀를 걱정하거나 은퇴 이후 삶의 변화를 겪는 분들께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잠들기 약 30분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뇌가 깊은 수면을 준비하게 됩니다.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은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밤 9시 이후에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는 것을 줄이십시오. 화면의 푸른빛은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명상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목표는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의 깊은 수면입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몸이 매일 밤 수행하려는 재생 작업을 완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콜라겐 부족이 노화가 아니라 교정 가능한 영양 결핍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60세 이후 콜라겐 생성이 42% 줄어들지만 올바른 채소와 식품으로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 재생 8가지 채소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파슬리입니다. 비타민C 왕중왕으로 콜라겐 섬유를 직접 연결하고 천연 이뇨 작용으로 부종을 줄입니다. 두 번째, 애호박입니다. 실리카로 콜라겐 구조를 지탱하고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세 번째, 시금치입니다. 마그네슘이 근육 경련을 막고 루테인이 콜라겐 분해 속도를 늦춥니다. 네 번째, 비트입니다. 산화질소로 혈관을 확장해 콜라겐 재료를 필요한 곳까지 배달합니다. 다섯 번째, 당근입니다. 베타카로틴이 콜라겐 생성 세포를 활성화하며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적양 배추입니다. 안토시아닌이 혈관벽을 강화하고 폴리페놀이 콜라겐 분해 효소를 억제합니다. 일곱 번째, 방울 양배추입니다. 설포라판이 세포 재생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근력과 관절 유연성을 39% 향상시킵니다. 여덟 번째, 로마네스코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간을 해독하고 수면 중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뼈 강화, 천연 식품 5가지도 기억하십시오. 볶은 참깨로 칼슘과 윤활액을 공급하고 호두로 오메가3이 관절 염증을 억제하고 볶은 콩으로 이소플라본이 골 밀도를 지키고 말린 무화과로 철분과 식이섬유가 혈액과 소화를 돕고 호박씨로 아연이 연골 재생을 완성합니다. 3가지 핵심 습관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 비타민C와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올바른 식사를 하십시오. 둘째,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움직임으로 콜라겐 생성 신호를 보내십시오. 셋째,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의 깊은 수면으로 몸이 스스로 회복하게 하십시오. 천안의 서영수님은 66세에 이 8가지 채소와 3가지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이제 무릎이 거의 안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가볍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걸을 수 있게 됐다고요. 약도 아닙니다. 보충제도 아닙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평범한 채소들이 만든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 곁에서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몇 주가 지나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관절이 덜 뻣뻣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는 표시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아직 이 정보를 모르시는 다른 어르신들께 이 내용이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어떤 채소를 가장 먼저 시작해 보실 건지 한마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